두 번째, 거리를 다 쟀으면 거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있으면 저랑 여러분들 사이의 거리 또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의 거리가 이미 다 나왔죠. 그러면 뭐 몇 메타 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군집할 거냐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군집하면 좋을까요? 군집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면 저부터 출발할까요? 누구부터 출발해야 되죠?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계층적 군집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리를 다 재요. 그럼 거리가 다 나오겠죠? 그 거리 값을 이용해서 재는 거예요. 자, 거리를 재는데 첫 번째는 병합하는 게 있습니다. 병합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20명, 30명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 두 사람을 묶습니다. 제일 먼저 두 명을 묶어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추가해서 세 명으로 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 그거를 병합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명부터 출발하는 거죠. 처음에 두 명부터 출발해서 계속 묶어 나가는 거고요. 분할은 반대로 뭐 30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을 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을 또 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해 나가는 거예요. 쪼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은 두 명부터 출발해서 데이터 개수까지 계속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추가해 가면서 그룹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분할은 반대로 묶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병합하고 분할하는 방법들 중에서 거리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거리들이 다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1번, 2번을 누구로 묶을 것이냐. 자,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묶어 나갈 것이냐라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묶여요. 자, 이렇게 묶이는데 어떻게 묶이느냐? 이렇게 묶습니다. 얘랑 얘랑 한번 묶이고요, 또 묶이고요, 묶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군집, 여기가 군집. 이렇게는 안 자르겠죠, 실제로는. 그러면 내가 군집을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나는 한 서너 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서너 개 정도 될 때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럼 군집이 한 3개 정도 나오겠죠. 또는 4개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층적 방법은 이 사람들이 있으면,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을 모두 다 묶어봐요. 쫙 묶어봐서 이렇게 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계속 묶어서 제일 최종적으로 하나의 군집으로 묶을 때까지 묶는 겁니다. 그게 병합. 다 묶은 다음에 몇 개로 쪼갤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구랑 정하냐면은 마케팅 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영업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야, 이렇게 우리가 군집을 다 묶어봤는데 몇 개 정도로 쪼개줄까? 물론 이제 이렇게 쪼개주고 하는 기법들은 별도로 또 있긴 합니다. 한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쪼개줄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개체 수가 적을 때 유용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백만 명 이렇게 고객을 묶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뒤에 Non-Hierarchical Clustering 해서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써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뭐 한 100명, 200명, 한 1000명 내외다 그러면 이런 계층적 방법을 써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군집 간 거리 계산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포르투갈하고 프랑스하고에 있는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리 계산할 때 이렇게 군집 분석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여기 안에. 자, 그러면 포르투갈의 요 면적 전체가 다 포르투갈이에요. 프랑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프랑스하고 포르투갈하고 제일 가까운 요 지점 간의 거리를 잴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거리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일 최장거리를 거리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평균, 여기 평균 가운데점에서 이렇게 거리를 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두 사람 간의 거리고요. 포르투갈, 프랑스 말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제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묶을 때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한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최단거리, 최장거리,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거리를 이렇게 다 잽니다. 자, 거리를 잰 다음에 최단거리로 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최단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값이 작은 게 뭐냐면 얘죠. 그죠? 최장거리로 치면 얘입니다. 맥시멈은.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부터 출발을 해서 묶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균은 뭐 평균 재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심 연결법도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보다는 일단은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눈에 들어오기 제일 좋으니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20 몇 개 중에서 5개만 제가 쪼개 갖고 왔어요. 5개만 뽑아 왔습니다. 자, 요 5개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군집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연결법 심플 데이터예요. 얘는 미니멈 값을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거리를 재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거리를 쟀더니 2.01이 나왔어요. 뭐냐면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요 거리겠죠. 요 거리는 아까 전에 유클리디안 거리 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걸 해서 요 거리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거리 계산할 수 있죠. 여기의 거리는 이거 자승하면 되죠.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거리 재고 여기 다 잽니다. 쌍쌍이 다 재요. 아리조나하고 각각의 그 여러 가지 그 지역별 전력 회사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해서 다 쟀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요 과의 거리도 다 재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거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 계산할 때 가장 최소값 중심으로 거리 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라는 그 회사가 가장 값이 적네요. 그죠? 0.76으로요. 그죠? 쭉 봤더니 값이 얘가 좀 더 적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그룹을 할 때 그룹 1번 제일 먼저 그룹으로 묶는 거는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를 처음에 그룹으로 묶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군집 분석은 아까 전에 병합 방법은 있으면 2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까운 그룹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끼리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옛날에 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처음에 붙여봤더니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가 가장 가까워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쉬워요. 그죠? 해서 이렇게 2개를 결정을 합니다.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0.76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계산해서 쭉 보면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가 요게 제 1번 그룹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내려가는지. 자,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하고 묶으면 자, 요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묶었으니까 얘가 빠집니다. 그룹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번 제일 가까운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쟀더니 이 거리 재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하고 겹치는 게 보스턴은 아리조나하고는 2.01이고요. 커먼웰스하고는 보스턴하고 커먼웰스는 1.58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보스턴은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를 하나로, 이제 그룹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한 개체로 묶어진 거예요. 묶어졌더니 보스턴은, 그럼 보스턴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어떻게 재느냐면, 보스턴은 아리조나하고 거리가 2.01이고 커먼웰스하고 거리는 1.58이에요. 맞죠? 이 둘 사이에 얘가 통합됐으니까.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들 중에서 뭘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미니멈 값을 쓴다는 거예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는 빼고 얘하고 아리조나 커먼웰스하고 보스턴 간의 거리는 얘로 재고요. 아리조나 커먼웰스하고 센트럴 값은 뭘 재느냐면 0.07로 재고 이런 식으로 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니멈 값을 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전에 여기서 2.01이 빠지고 1.58이 대표값으로 거리예요. 지금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거리를 1.58로 찾아냈고요. 두 번째는 얘가 거리고요. 세 번째는 얘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얘랑 얘랑의 거리를 얘가 대표값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단일 연결법에서 최단 거리를 쓴다. 미니멈 값을 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뭐를 묶을 수가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가 묶였고요. 두 번째는 센트럴이 가장 적으니까 얘가 묶이겠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1번 클러스터 묶었을 때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그룹이 묶는 거예요. 맞죠? 뭐냐면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라니까 그룹핑을.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이렇게 묶였고 두 번째는 확장해서 요렇게 확장해서 요렇게 묶고 그 다음번은 또 찾아내는 거예요. 또 다음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또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값 중에 얘가 대표값으로 쓰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대표값으로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값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제일 적겠죠. 그러면 얘랑 별도로 보스턴하고 뉴욕이 그 다음에 묶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묶이고 두 번째 묶이고 세 번째는 여기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이 거리보다 얘가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얘가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제 세 번째로 묶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묶이고 두 번째 묶이고 세 번째는 여기로 묶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룹이 얘랑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눈으로 보면 우리가 딱히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을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클러스터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그룹으로 묶어야 될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묶은 거고요.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이게 거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애리조나하고 커먼웰스를 처음에 묶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으로 연결돼서 확장하니까 이렇게 센트럴까지 묶고 그 다음에 묶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얘가 묶여요. 요게 거리예요. 그래서 요 거리를 보시면 요거 두 번째 묶이고 세 번째는 얘가 묶이고 네 번째는 전체 통합 묶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계속 확장해 나간 겁니다. 이게 그 통합 방법이에요. 합장 방법. 그래서 두 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묶어 나가면서 군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쭉 해나가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묶었더니 그룹이 두 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룹을 다 묶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 그랬어요. 정답이 없죠? 자, 그러면 그룹을 내가 두 개로 쪼개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쪼갭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버리죠.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없다고 치면 이렇게 묶인 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여기까지가 두 개 그룹으로 묶이죠. 크게 두 개로 묶여서 얘가 A 그룹, 얘가 B 그룹 해서 고객군을 두 개로 설정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쪼개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눈에 딱 이렇게 쪼개지는 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쪼개보고 또 이렇게 쪼개보고 계속 이제 쪼개서 어느 정도 선으로 쪼갤지를, 그래서 군집을 2개로 쪼갤지 또는 3개로 쪼갤지 4개로 쪼갤지를 우리가 묶어놓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 방법입니다. 이게 계층적 군집 방법. 계층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고객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 고객을 2명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그룹핑해서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서 모든 고객을 다 한 개로 묶어 놓은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잘라야지 그룹이 우리가 그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잘한 건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서 2개로 쪼갤지 3개로 쪼갤지 4개로 쪼갤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수치로 보면서 그룹의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룹의 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개로 쪼갤 수도 있고요,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4개로 쪼개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하는 부서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가면서 정해야 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처음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 자, 2번째 완전 열견법은 맥스 값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처음에 여기부터 정합니다. 여기 죄송해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똑같아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요. 거리를 다 쟀어요. 거리를 대서 제일 최소값이 0.76이니까 얘부터 출발을 합니다. 얘가 먼저 묶여요. 자, 두 번째 묶일 때는 얘가 맥스 값을 씁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아리조나 커먼웰스를 1번 그룹으로 처음에 묶어버리니까 얘하고 얘 각각을 따로따로 거리 계산하니까 거리 값이 2개가 존재해요. 그죠? 아리조나하고 보스턴하고의 거리, 커먼웰스하고 보스턴 간의 거리, 그래서 2개가 존재합니다. 이 둘 중에 뭐를 대표값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묶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미니멈 값을 쓴다 그랬죠? 이번에는 미니멈 값을 쓰는 게 아니고 맥시멈 값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연결법입니다. 자, 맥시멈 값은 얘겠죠. 얘고, 얘고, 얘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맥시멈 값 중에서 또 가장 적은 값을 또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군집이 형성이 되네요. 그럼 아까 전에보다 조금 틀려졌죠. 이렇게 군집 하나, 이렇게 군집 2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룹화하는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군집을 묶는 게 계속 바뀌죠. 그래서 뭘 쓸 것인지는 우리는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니멈 값을 쓸 거냐, 맥시멈 값을 쓸 거냐, 아니면 평균 값을 쓴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고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를 다 잰 다음에 그 거리를 이용해서 군집하는 방법이 한 4, 5가지가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맥시멈 값도 쓰고 해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군집 분석의 원리. 그래서 거리를 잰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거를 계속 묶어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리가 2개씩 계속 존재하게 되니까 그 중에서 내가 뭘 쓸 거냐, 최소값을 쓸 거냐, 최대값을 쓸 거냐, 아니면 2개의 평균 n분의 2로 해서 평균값을 쓸 거냐,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묶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 나가면 또 어디서 자를지 이제 또 결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르면 크게 2개로 결정이 되고, 뭐 여기서 자를 거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서 자를지를 내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층적 방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군집수를 명시할 필요가 없이 2개부터 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디서 자를 건지를 내가 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좋은데
단점은 데이터가 고객이 너무 많으면 이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너무 복잡해져요. 그림도 너무 복잡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데이터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우리는 빅데이터 쪽을 하다 보니 또는 기업에서 고객을 관리를 하다 보니 고객이 꽤 많이 있죠. 그죠? 뭐 1000명 미만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보통은 뭐 꽤 많을 거예요. 10,000명, 뭐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고객들을 일일이 군집 분석, 이런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층적 군집 방법은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층적 분석 방법을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안 쓰여요. 대신에 이렇게 군집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군집화 시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앞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비계층적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말이 비계층적인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부터 해서 줄 세우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얘는 뭐냐면 군집수를 정합니다. 야, 군집을 2개로 쪼개봐. 3개로 쪼개봐. 4개로 쪼개봐. 해서 사전에 군집수를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군집수에 맞게 고객을 해쳐 모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K평균 군집화라고 붙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의 K는 군집수입니다. 이미 사전에 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있을 거예요. 군집수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2개인지 3개인지를 정해서 움직일까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최대의 이 비계층 군집화의 단점입니다. 군집수를 몰라요, 우리가. 2개가 좋은지 3개가 좋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개부터 10개까지, 2개부터 20개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계층적 군집화는 만약에 1000만 명이면 1000만 개를 쭉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20개다 그러면 20개까지만 하면 돼요. 그죠? 군집수에 따라서 이미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2개 했을 때 군집해보고 3개 했을 때 군집 분석해보고 4개 했을 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개로 했을 때 그 고객의 패턴들을 한번 보고요. 3개로 군집화를 시킨 다음에 또 분석해보고 4개로 한 다음에 또 군집화해서 또 분석해보고 해서 가장 좋은 군집 모양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통계학자들이 당연히 이 2개, 3개, 4개 값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통계적으로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 있어요. 그걸 엘보우 차트라고 하는데 엘보우가 팔꿈치죠. 그래서 팔꿈치가 지금 저 잠깐 보시면 팔꿈치가 똑바로 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굽는 이 지점을 최적 지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또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R 코드 가지고도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엘보우를 이용해서 군집화하는 최적 군집화를 또 보여주는 수치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뭐든지 수치가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엘보우 차트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쪼개보고 그림으로 만들어보고 해가면서 이제 해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K 군집, 군집하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임의로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군집을 2개로 한다 그러면 임의로 군집 2개를 아무거나 묶어봐요. 총 5개죠. 자,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묶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묶는 게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임의의 지점 또는 임의의 군집을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하고 애리조나가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였어요. 지금 저는 2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개로 묶을 때 총 5개에서 2개, 3개 묶어서 A 군집, B 군집으로 이미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세팅을 했어요. 세팅하는 거는 나중에 R 코드 같은 거 쓰면 자동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드 넘버 해가지고 다 해주면 자동으로 해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에 아리조나 보스턴하고 이렇게 3개로 돼 있죠. 그러면 이 2가지의 가운데 값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계산을 해서 해주네요. 그래서 거리 계산하죠.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얘가 중심값이 나와요. 뭐냐면 보스턴하고 아리조나하고 둘 중에 미니멈 맥스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가운데 값이 핵심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얘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핵심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임의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막 쟀더니 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군집 2개, K가 2라는 걸 이미 세팅해 놓고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K가 2개인 거예요. K가 3이면 하나 더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2개의 군집을 기점으로 해서 A일 때, B일 때, A 군집이라고 했으면 얘가 A 군집하고의 거리, 보스턴이 A 군집하고의 거리를 쭉 보는데, 이 애리조나는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디가 더 가깝냐면 얘랑 더 가까워요. 그죠? 둘 중에. 그래서 얘는 A를 속할래, B를 속할래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객체들을. 왜냐면 이미 군집이 정해져 있죠? A 군집, B 군집, 2군집을 정해놓고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야, A 좋은 사람 A로 모여. A 가까운 사람 A로 모여. B 가까운 사람 B로 모여. 모여봤더니 애리조나는 군집 A, 센트럴 커먼웰스가 군집 A로 이 군집 B하고 거리,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얘가 가까워요. 또 얘는 얘가 가깝고요.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군집을 다시 재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 게 일로 가고요. 여기 게 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재면 다시 또 나오죠. 언제 할 때까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면 어느 순간 이게 거의 안 바뀌겠죠. 지금 처음에 많이 바뀐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안 바뀌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되면 이제 그때에서 쭉 조율이 되면서 어느 정도 딱 완성이 되면 얘가 스톱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요렇게 군집, 요렇게 군집. 이거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지점을 하나 꼭지점을 2개를 정해놓고 계속 꼭지점을 바꿔가면서 계속 거리를 또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해가면서 군집 2개가 묶일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수정을 해가면서. 이게 K평균 군집하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계층적 군집하고 K평균 군집하고 이게 거리 묶는 방법이 틀려요. 이유는 그 계층적 군집은 2개부터 해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묶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거고, K평균 군집하는 2개를 딱 정해 놓으면 가운데 값을 임의로 정해서 가운데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중심 값을 잡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군집으로 묶어줍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게 K평균 군집하에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군집이 2개로 세팅해라. 3개로 세팅해라. 단 K평균 군집하는 2개부터 10개, 뭐 2개부터 6개. 이거는 그 군집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이제 뭐 2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고객이 무지 많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
적정한 고객 군집 수는 정해서 내가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군집수를 정하는 거가 있고요. 이 군집화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처리하는 방법, 클러스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거리를 더 재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준화 시킬 거냐 말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점으로 하면은 표준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분석 패키지, R, 파이썬, 뭐 또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들을 보면 데이터 집어넣고 돌리면 알아서 다 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데이터 샘플 한 5개 가지고 어떻게 이게 묶이는 건지에 대한 원리를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우리가 R 코드를 치면은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거리 계산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필요하면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OM이라는 게 있어요. 이 SOM은 뭐냐면 Self Organizing Feature Map 또는 SOM에서 피처가 빠지고 Self Organizing Map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군집 분석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썼던 방법이 아니고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얘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재는 건데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보시면 인풋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군집수를 이렇게 세팅해서 정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군집, 이렇게 한 군집, 이렇게 해서 군집수가 세팅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요것도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일반적으로 K평균 군집화를 많이 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